한덕수 대행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는요, 한대행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대행 본인은요, 주변에 이 대선 출마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러면서 강하게 출마 가능성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오늘 한대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러브콜까지 보냈고요. 한덕수 대안론 이렇기 때문에 여권 보수 진영 안팎에서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정부 관계자발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최근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 출마설에 강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 대선에 디귿 글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입조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또 한대행은요,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줄곧 총리직이 자신의 마지막 소임임을 강조한 데 이어서 어제 이 문영배 임희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또 이 함성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할 때도 다시 한번 마지막 소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관 지명이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그 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때문에 이제 한대행이 대통령 대행에서 곧장 대권 도전을 이어가는 파격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 크지 않다는 관측이 아직까지는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요, 한대행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국민의힘의 투톱 가운데 한 분이죠.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오늘 한대행을 향해서 사실상의 러브콜을 보내서 주목됩니다. 네, 한덕수 대행은 호남 출신의 보수 진보 정권을 두루 거치며 50년 넘는 공직 생활을 한 정통 관료라는 점에서 외연 확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정치적 서사도 있어 보수 진영 일각에선 한대행 차출론에 더욱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중진간담회 자리에서도 한덕수 대행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친윤계인 박수영 의원은 최근 잇따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 한덕수 구도를 가정해 경제문외한대 경제전문가다, 통상정책 잘할 못돼 통상정책 달인이라며 한대행의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 변화도 주목되는데요. 어제만 해도 한대행 차출을 바라는 의원들이 많지만 지도부가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거리를 뒀었는데 오늘은 한대행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 사랑을 받는 분들이 우리 당 후보로 등록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겁니다. 어제와 오늘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대선 차출론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신뢰를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당의 후보로 등록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사람, 이재명 같은 파렴치한 사람을 빼고는 대찬성을 하고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후보로 빠지면 국정 공백이 또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오늘 한대행이 정부에서 빠져도 큰 국정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등 이 한대행 차출론에 아주 강하게 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덕수 차출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출마의 선을 긋고 있는 한대행 본인을 설득하는 그런 일일 텐데요. 실제로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한대행을 직접 만나거나 또 연락해서 설득에 나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에게 연락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선 출마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윤상현 의원은 어제 직접 한대행을 찾아가서 이런 당내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출마를 설득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대행에게 민주당이 재탄핵을 추진해서 옷을 벗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대행은 이에 대해서 대선 출마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거듭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대행을 만나고 난 후에 나온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을 저한테 물어봐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대선 출마에 대해서 불출마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 해보신 적이 없다고 그러세요. 지역적이나 또 안정감이나 또
풍부한 국정 경험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은 카드죠, 사실. 혹시라도 한대행이 마음을 돌린다고 하더라도요, 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면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이 점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른바 한덕수 특례를 도입하자 또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를 하려면요, 이 원칙적으로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이 당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는 이 총리직을 사퇴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렸던 지난 2017년 당시 나왔던 이른바 이 황교안 특례를 다시 가져오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선 경선은 예비 경선을 거쳐서 본 경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 경선을 거치지 않은 사람도 당 지도부에 합의가 있을 경우 본 경선에 바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한 그 특례 규정이 이 황교안 특례로 이제 알려진 건데, 당시 이 보수 그 후보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황교안 대통령 대행의 경선 참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당시의 당 지도부는요, 이 다른 후보들의 거센 반발에도 특례 규정을 고수를 했는데, 이 황 대행이 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이번에도 이른바 이 한덕수 특례 규정을 꺼내 들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경선 룰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